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하나솔루션의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에 따른 분석과 그리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요, 주가 관리 흔적이 엿보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거래소 시장이 44포인트 하락한 2733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24포인트 하락한 928. 그동안요, 주가가 크게 오른 이후 행보를 하다가 낙폭이 커지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국내뿐이 아니고요. 아시아 증시인 일본도요,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대만 증시도 1.4%죠. 연말 납회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급 현황을 봐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요, 쌍끌이 매도 외국인들이 1,400억대, 기관들이 한 2천억 가까이 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만이 3,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환율마저도요, 그동안에 하락세를 엿보이다가 최근에 반등을 주면서 1,10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금일도 4원 70전 상승한 1,107원 40전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일단은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어느 정도 환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폭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질 수 있지만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에 들어가면은 이 환율이 다시 재차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배경은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죠. 보면 지난 금요일 18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황 그러니까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12.96배로서요. 역사적 고점이 13배인데, 그죠? 거의 역사적 고점에 다 왔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 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그죠? 1,100원 밑으로 하향했다가 지금 1,100원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에서 이 약세 현상이 주춤해지고, 또 이 외국인들의 연말 펀드 회계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환율과 주가가 모두 외국인들이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 만큼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은요, 이 지난달 말서부터 선물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금융 투자 쪽에서,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배당을 바라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걸로 봤는데,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물 압박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요, 이 아까 말씀드린 퍼 부분을 보면요, 지금 퍼가 13배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지만은 여기 보면요,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업종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2011년도에는 한 17%밖에 안 됐는데 지금 47.7%까지,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퍼를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는 단순하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구글이라든지 그러한 회사들, 애플이라든지 상당히 퍼가 높지 않습니까? 성장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죠? 9천억 달러가 통과가 됐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이 달러 약세는 계속될 수 있다. 그죠? 단순히 지금의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단기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자율 차원, 상승 차원으로 봐달라 해서 내년에 다시 환율이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이 내년에 다시 순매수 유입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연말 납회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 억눌린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새해 들어서는 빠르면 1, 4분기, 늦어도 2, 4분기 안에 코스피 지수는 한 3천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나라는 전망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른 변함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연말 특별 교재해서요. 이번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1년 장세 전망 및 유망 종목에 대한 책자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 가격은 11만원이지만요. 저희들이 유료 회원, 그러니까 3개월에 110만원 유료 회원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료 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를 해서 똑같은 정보를요. 하루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를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월, 12월 한 20일이니까 한 달 열흘 정도를 동일한 유료 회원과 같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새해 들어서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소장 증권 TV를 보면서 유료 회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신뢰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좀 망설였던 분들, 그렇죠? 또는 혼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누군가가 또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받아가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자도 받으시고 11만원 내시고 그리고 1월 말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번 좋은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뒤에 이 책 판매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부분이죠. 어제인가요? 어제 발표했죠.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19.7%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준일은 1월 19일. 그러니까 1월 17일까지 하나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분은 유상증자 참여고 17일날 매도를 하신 분들은 유상증자가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19일이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주 발행가는 38,000원대. 그러니까 상당히 저기를 크게 주지 않는 부분을 봤을 땐 긍정적이다. 할인율이 상당히 낮죠, 그렇죠? 보통 할인율이 높은 회사들은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이었죠. 할인율이 적은 회사일수록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 하나솔루션 할인율이 낮은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보시고 2월 19일에 그렇죠? 이 발행 가격이 38,000원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은 2월 19일 날 결정이 나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요번에 이제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5년 동안 2조 8천억 원의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수소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죠?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증자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 있지만은 이제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쉽게 100억 갖고, 그죠? 뭐 100만 원을 버는 회사가 요번에 이 20% 가까이 하니까 120억 갖고 100만 원을 벌면은 그죠? 그만큼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시석 가치가 한 16.7% 주주 가치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20억을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130억을 벌어오면은 그죠?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받아들여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요 부분 보면요. 단순한 외형 확대의 추구가 아닌 수익성 개선과 사업 구조의 확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시석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길게 봐서 실적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서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투자로 인해서 태양광 부분의 경우만 2025년에 매출액이 12조 원이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에 친환경 관련 종목 중에서요. 유상 증자한 회사들이 있죠. CS 윈드 11월 22일 날 장 마감 후에 그죠? 발표했어요. 한 22% 유상 증대인데 한 3,500억 규모죠. 그리고 동시에
2월 2일 기준으로 해서 무상증자 100%가 유무상증자를 11월 20날 장 마감을 했는데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뒤에서 보고요. 다음은 두산푸어셀도 그렇죠. 지난 9월 4일 날 장 마감 후에 한 3,420억 규모 한 13%를 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10월 14일 날 이제 신주 기준일을 정하고 이번에 청약일이 12월 7일 하고 8일이었는데 그렇죠. 100% 다 참여했다 그러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CS 윈드라든지 두산푸어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같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그렇죠? 하나솔루션도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지 않나. 요 부분이 두산푸어셀의 일봉 모습이죠. 자, 요때가 아까 말한 9월 4일 날 요때요. 요날 양봉 조그만 게 나온 날 장 마감에 나왔고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수급적으로 보면요 이날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 수급에 누가 샀나 보세요. 외국인들이 20만 주, 기관들이 44만 주 사면서 개인이 70만 주 받았죠.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시설 투자로 한다.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하나솔루션도 주가에 조금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자 또 12월 7일 8일 청약일날 100% 됐을 때 주가는 또 상승 추세였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상당히 여타 종목으로 흐름을 받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요 부분은 CS 윈드죠. 12월 20날 장 마감에 3,500 그죠? 22% 했는데 바로 요 날이에요. 요 조그만 음봉이 나온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소폭 하락했다가 조정받은 이유였죠. 상승하는 모습. 그렇게 뭐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하나솔루션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솔루션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하나솔루션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700억대로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00% 증가할 걸로 보죠. 자, 4분기 실적이요. 갈수록 전망치가 상향돼요. 1개월 전에 비해서 그렇죠?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순이익은 15% 가까이 증가할 걸로 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금일 나왔던 뉴스죠. 하나솔루션은 미국 수소 탱크 제조업체인 딜레이 홀딩스 인수를 추진을 한다. 금액은 한 수백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수소와 그리고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영업이익을 2조 3천억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작년에 하나솔루션 영업이익이 한 3,700억이었으니까 2조 3천억이면은 한 7배 가량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하나솔루션 특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죠. 정부 정책에 포함이 되면서 성장성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자, 보면 국내 정부에서는 산업,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탄소 중립 강령 추진 및 재생에너지, 수소, 그리고 에너지 IT 등 3대 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량을 보면요. 올해 누적 설치량이 12.7기가와트에서요. 2022년에는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뭐 실제로 한 2년 동안에는 26.3기가와트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는 42.7기가와트. 큰 폭으로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하나솔루션의 수혜가 기대되고 또 이것이 국내뿐이 아니고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중심으로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없애겠다는 이른바 탄소 중립 선언을 앞다퉈 발표했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쪽의 정부 정책에 맞닿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특히 요번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자인 바이든이요. 이 후보 때 보면은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를 공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지붕 800만 개, 그리고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한국 업체들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은 그렇죠? 정부 정책에 맞닿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거기에 한 중심에 하나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 흐름은 상향 방향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태양광 관련 종목에서 보면요, 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OCI, 그리고 모듈을 만드는 신성 ENG, 현대에너지솔루션, 윌링스 요 정도가 있는데 업종 대표주인 하나솔루션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나솔루션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아침에 낮게 출발했죠. 마이너스 4.6% 하락 출발했지만은 장중에 2.9%까지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종합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19, 550원 하락한 45,600원으로 마감해서, 자, 거래량도 630만 주, 상당히 긍정적이죠. 만약에 오늘 빠지면서 했으면 좀 부정적이지만은 좀 오히려 시초가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마감되면서 거래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62만 주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14만 주, 기간이 58만 주,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 났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요. 단기 정도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좀 기준 잡는 게, 자, 보십시오. 유상증자가 어저께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서부터 낮게 출발합니다. 근데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쭉 끌어올리죠. 이게 3분봉이에요. 이게 분봉상으로요.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이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낮게 출발해서 대밀리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렇죠? 이 장대 양봉에, 이 3분봉에 반 정도에서 지지 삼아서 덫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아침 거 돌파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고점을 지지 삼아서 또 한번 올라가죠. 그렇죠? 이 대량 거래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겁을 먹고 매도한 물량을 다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1시 넘어서 하락한 것은 시장 역량에 의한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하나솔루션 상당히 좀 쉬면 강한 모습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CS인드나 두산홀딩스처럼 뭐 조정은 단기적으로 나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보유 관점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오전에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뭐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하거나 하면은 하나솔루션 아마 상방으로 상승으로 출발할 거면 뭐 적당한 선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정리해도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서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주가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하락을 한다 해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크게 하락으로 반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종목군들, 누가 주가 관리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시장이 막판에 대밀리면은, 그죠? 동반 하락하게 돼서, 그러면 제일 늦게 종합지수가, 뭐 1시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죠? 지수가 계속 밀리는데, 이 주가 관리한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버틸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수가 이게 반등을 주면 애들이 치고 가는데 지수가 2시가 넘어도 더 하락해. 그러면 받치다가 손을 일단 놔버리죠. 그러면 뒤늦게 밀린 종목. 그래서 뒤늦게 늦게 하락한 종목 그리고 또 적게 하락하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해서 상승을 했던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이 오늘도 뒤늦게 주가는 하락 마감했지만은 수급적으로 그동안에 상승할 때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이었던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주가 하락은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내 시장이 안정세만 취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다. 근데 물론 단점은요. 만약에 내일도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다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진 부분까지 한꺼번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임해야 되는데,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오늘 3분 봉상으로 뒤늦게 빠진 종목,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세 개의 종목을 예를 드는데, RF, HIC, 5 통신장이죠.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만들어내서요.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한미 반도체 세 개를 보는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후 대량 거래 속의 상승을, 그러니까 출발하고 탁 치고 나가려는데 시장이 막판에 대밀리니까는 손을 놔버린 경우, 하나 머트리얼즈는 장 막판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 준 종목, RFHIC는 이 네페스처럼. 근데 RFHIC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비중이, 그동안에는 화웨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억눌려서 주가가 못 갔는데, 요번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요, 삼성으로 향하는 상당히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요 세 종목 그리고 네페스까지 한번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요, 시장이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막판에 크게 밀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좀 시장이 뭐 크게 뜨지 않아서 안 빠지기만 해도 이런 종목들은 누가 주가 관리를 했구나. 그러면 이런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요. RFHIC, 그쵸? 뭐 RFHIC 오늘 1150원 2.7% 하락한 41,6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그쵸? 종합지수가 막판에 되게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동반 하락인데, 자, 이 종목 보면요. 자, 2시 넘어서까지 안 빠지려고, 그쵸?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막판에 시장과 맞물리면서, 자, 이때만 해도, 그쵸?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가 얼마냐면은 42,750원, 그쵸? 그러면 이제 보합권 수준이었네요. 요 때까지는, 그쵸? 그러다가 막판에 좀 대밀리는 모습인데, 거래가 바닥권에서 많이 실리는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에 보면 삼성으로 향하는 매출 비중이 크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구매를 할 때 이 RFHIC 쪽에, 그렇죠? 비중이 한 70% 이상 된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지금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예? 그리고 뭐 카나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텐데, 그럼 거기에 따른 당연한 수혜가 RFHIC 받을 수 있다죠. 우리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네페스도 보면요, 이 2시 넘어서, 그렇죠? 막판에 확 밀리는 모습인데, 기관이 35,000주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15,000주, 개인들이 19,000주. 특히 이 종목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제가 뭐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놓고 세컨 쪽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네페스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변함이 없다. 물론 뭐 좀 아쉬움은 있죠. 오늘 장중에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은, 그죠? 결국은 1.6%.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뭐 시장 영향이 너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영향 받았는데, 저는 오늘 움직임 봤을 때, 그죠? 누가 주가 관리하는 것은 역력하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갖고 계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홀딩이고요. 신규로 세컨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을 좀 크게 길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31,000원 좀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죠. 자, 아침에 여기 보면요. 출발을 했다가 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렇죠? 약보합은 머물다가 1시 넘어서 출발하려고 거래실면 탁 튀는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대밀리는 모습 없죠. 상당히 그래도 누가 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 머트리얼즈는 오히려 장 막판에 3시 넘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안 빠지다가 1시 이후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얘는 별로 안 빠진 데다가 오히려 장 막판에 물량이 크게 들어왔다. 그죠? 이런 게 시장에 비해서 좀 색다르게 움직이고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나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내일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죠?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 특별 교재 안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핵심 주도주 7종목 목표가 공개하고요.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 최근에 여기 있는 종목군도 시세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시장 흐름이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것도 역할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뭐 이제 이 업종 대표주 탑픽이라든지 테마 9개 테마를 했을 때 탑픽 종목 이제 그 중에서 10개의 종목을 엄선한 종목이다.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금액은 11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입금과 동시에 1월 31일까지 유료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를 해서 똑같은 정보를 발송을 해 드린다. 자, 근데 책자는 저희들이요 매일 저녁에 발송을 해 드리지만은 좀 더 종목에 대해서 빨리 받고 싶다. 그죠? 그런 분들은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요 계좌번호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 주시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특히 이제 종목 위주로 정리한 거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니까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원에 1월 말까지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또 책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은 기회니까는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